이와 같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5년 동안의 민주당 정권의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나중에 구속될 거를 두려워해서 뭘 한다. 이거 다 가짜 뉴스고요.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된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 의사결정은 만사 한 통운이면 프리패스일 것입니다. 일개 장관 후보자가 전화 한 통으로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10명의 결정을 뒤집어 놓고 직업 윤리와 양심을 거론하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딴 걸 지금 염두에 두고 이런 건가? 혹시 5년 후에 원하더 윤석열? 제가 2주 내내 전해드렸다시피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회의에 올라간 개정안에는요. 여야가 합의했던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정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의식했기 때문일까요?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검찰 수사권 박탈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수청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증발이 된 겁니다. 검찰이고 경찰이고 그런 수사를 못하도록 그런 법안이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것이죠. 야당이 법조문에 담기지 않은 게 마치 우리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지만 사실 실제로는 법사위에서 공개든 비공개든 소위에서 논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반대했다. 아직까지 뭐 관련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법안 논의된 건 없습니다. 이 부분부터 검수완박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는 1년 반 안에 한국형 FBI,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 법안에서는 빠졌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정비영 의원님,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건 만약에 중수청이 1년 반 뒤에 설치가 되면 이게 법무부 산하가 되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김의 안에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이 중재안에서 슬며시 뺀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분석이 맞는 겁니까? 네, 보통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검찰이 그 민주당 인사들을 향해서 수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수사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는데, 저는 지금 이재명 전 지사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무 인상 비평을 세게 하지 마시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보면 이재명 지사한테 마치 그 아이언맨처럼 갑옷을 계속 입혀주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할 수 못하도록. 그러면 결국 뭐냐면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경찰이 미처 못하고 공수처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그런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무부 산하에 두겠다. 아마 이런 걸 여야가 합의한 것 같은데 저는 잘 몰랐습니다, 사실. 예.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싹 사라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법무부 산하에 이게 들어가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의식하고 그런 게 아니냐. 그러면 뭐 다른 장관이 되면 그럼 괜찮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들어서 이 법무부의 지휘를,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못하도록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예. 핵심은요, 그 양양자 의원의 그 양심 선언에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깜빵 가지 못하도록 검수완박 법안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검찰이 개입할 수 있는 모든 수사 그 건을 없애겠다. 뭐 이런 거니까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중대범죄수사청 안 만드는 거 이것도 이해가 되고요. 김준호 변호사님, 글쎄요, 이게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줄속 입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뭐 왜 그런데 준수청 설치에 대해서 법안에서 갑자기 담기지 않았냐? 정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민주당이 의식했냐?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할까요? 조금 너무 많이 건너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간 겁니다. 예. 중수청을 설치하려면 중수청 법안이 따로 올라가야 돼요. 예. 근데 중수청 법안에 관해서 지금 여야가 합의된 바가 없잖아요. 설치만 합의를 했지. 그럼 현재 법안을 따로 내가지고 이거를 추진을 하면 오히려 독단적이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 원래 작년에 이제 이게 당론이 아닐 때 서로 다른 법안들이 발의가 됐습니다. 예. 이걸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경우가 있었고요.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아예 중수청 설치가 필요 없다. 예를 들어 검찰의 수사 인력이 경찰로 이전돼야 된다. 세 가지 방안 중에서 확실한 당론이 지금 정해진 게 없는 상태에서 박병석 중재안에 합의를 했었던 거죠. 그래 중수청으로 가자. 근데 어떤 중수청이냐?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당론이 정리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안에 못 올라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차라리 한동훈 장관에 대한 문제가 됐다면 예. 총리실 산하 혹은 뭐 행안부 장관 산하로 올렸겠죠. 법무부 장관 산하가 아니라. 네, 그런 방안은 원래 법안 발의가 있었고 없던 법안도 아니란 말이죠. 갑자기 막 천지창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동훈이라는 키워드랑 엮는 것은 조금 언어의 인플레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김 변호사님, 근데 제가 지금 든 생각은 네. 그런데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꾸는데 아직 당론도 결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중수청 부분도 교통정리가 안 됐는데 또 그런 국회 본회의에 오른 건 이거야말로 진짜 졸속입법 아니냐 비판 또 같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검찰 개혁과 관련된 그 방향은 맞더라도 그 속도나 디테일에 있어서 비판받을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박병석 중재안 전에 민주당 원안이 훨씬 거칠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다듬어졌기 때문에 그 비판의 강도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박병석 그 의장의 중재안이나 처음에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이나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중대범죄수사청 저는 이렇게 만들고 이러는 것도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마치 그 중재안이 정답인 것처럼 놓고 중대범죄수사청이 빠졌냐 안 빠졌냐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예.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이 틀리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20대 국회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여야 대립할 때 예. 중재안으로 내놓으면서 박병석 말고요. 20대 국회 때 보면 곽상도 의원안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있고요. 그리고 상당한 1차 수사권을 제한하는 우리 권성동 법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한동훈 후보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최근 한 후보자를 민주당은 소통령으로 부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조응천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의 국무위원 후보자한테 마이크 들이대면 다소곳이 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만 저희들이 뭐 일상적으로 봐오다가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하면서 당당하게 준비했다는 듯이 굉장히 불편해요. 당혹스럽고 이 사람이 지금 뭐 딴 걸 염두에 두고 이런 건가? 혹시 5년 후에 원하더 윤석열? 이게 왜 이러지? 또 다른 윤석열, 그 노덜 교수님. 민주당의 시각 중에 하나가 한동훈 후보자 전화 한 통에 뭔가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조응천 의원이 후보자답지 않게 패셔너블 뭐 이 자체를 그냥 옷 잘 입는다라고 직역하긴 좀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당당해서 불편하다. 소통력이다. 5년 뒤에 또 다른 윤석열을 노리는 거 아닌가.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조응천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좀 뜻밖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윤석열 당선인을 키워준 게 뭐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장관, 박범계 법무장관이다.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합리적인 얘기를 하셨던 분인데 지금 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아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비판할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전 발언 내용에 대해서라든지 뭐 예를 들어 야반 도주 이런 건 뭐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든가 얼마든지 비판할 부분이 있는데 그왜 겉으로서 뭐 패셔너블하다거나 이렇게 뭐 당당하냐 이런 문제는 너무 인상 비평인 것 같아요. 이분이 그 한동훈 후보자가 제가 보기에는 뭐 이번만 패셔너블한 게 하고 나온 게 아니고 항상 패셔너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만 당당한 게 아니고 항상 당당했던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하고 현직에 있으면서 검사장에 있으면서 좌천되면서도 계속 추미애 전 장관 가지고 정면으로 부딪혔잖아요. 친각부도 싸웠죠 추미애 씨 뭐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요. 정정당당 뭐
정정까지는 안 붙이고 어떤 당당하게 계속해서 했단 말입니다. 예. 이번만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자꾸 뭐 윤석열 5년 후에 뭐 얘기하는데 게 자꾸 저렇게 한동훈을 타겟으로 하고 계속해서 저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예. 한동훈에 대한 관심을 키워주는 거죠. 저는 저게 과도하게 자꾸 뭔가 이렇게 그 한동훈을 타겟으로 해갖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 오히려 저게 민주당에서 한동훈 후보자를 키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동훈이 얘기를 해서 뭐 중재안이 파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과도한 것이고요. 물론 이준석 대표가 괜히 쓸데없이 알겠습니다. 무슨 한동훈 장관하고 후보자하고 통화한 후에 이렇게 했다. 이걸 밝히는 바람에 그랬는데 물론 뭐 여러 그 조언을 구하다가 그 중에 한동훈 그렇죠. 후보자 한 명이라고 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해서 생각하는데 예. 그걸 가지고서 한동훈이 파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꾸 정책 자본을 키워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민주당에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역할을 반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왕장관, 소통령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우리 노 교수님이 잘 설명하신 대로 청문회 보이콧 이런 걸 통해서 민주당이 더 키워준 측면도 있죠.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한동훈 후보자는 독이 든 성배를 들었다고 할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걸 잘 알고 그걸 하는 거예요. 검찰로 치면은 검찰총장의 호위무사라는 말이 있죠.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지금 하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지금 어차피 향후 2년간은 대통령과 야당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와서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대신 싸워줘야 되는데 가장 충직하게 싸워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이 지금 하는 역할이 매우 달갑지만은 않을 겁니다. 본인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검찰에 남아서 서울중앙지검장도 하고 검찰총장도 하고 싶어 했죠. 그러나 법무장관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 역할에 알겠습니다. 충실한 거고 하나만 덧붙이면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뭐 중수청을 만들면은 그걸 지휘할 거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법 만드는데 6개월, 그다음에 그 조직 만드는데 1개월, 1년 6개월에 그게 정착되는데 한 2년 지날 텐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한 후보자는 어차피 2024년에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수 없을 아마 상황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총선 얘기까지 왔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얘기 집중해봤고요.